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모처럼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스마트폰, 가전, 디스플레이 등 정말 다양한 사업을 현재 영위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이번에는 통신 장비 관련 소식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이었죠. 미국의 1위 통신 사업자이자 이동통신 매출 기준으로 전 세계 1위인 버라이즌과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는 일본의 최대 통신사인 NTT 도코모와도 이 5G 이동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죠. 하지만 현재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전자는 유럽의 노키아와 에릭슨 그리고 화웨이 등에 뒤처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자, 특히나 유럽 시장은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노키아와 에릭슨이 선점을 하다시피 해왔던 곳인데, 자, 드디어 삼성전자가 깃발을 꼽게 되었습니다. 바로 영국의 5세대 5G죠. 이동통신 네트워크 솔루션 공급자에 바로 삼성전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쟁쟁한 유럽의 노키아와 에릭슨을 꺾었다는 사실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번 수주를 계기로 유럽 내 5G 통신 장비 공급 확장의 가능성도 앞으로 더욱더 커질 것 같습니다. 원래 한번 뚫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써보고 문제가 없거나 성능이 괜찮으면 쉽게 바꾸지 않는 게 또 통신 장비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삼성전자의 영국 보다폰으로의 이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은 유럽 진출의 청신호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국의 통신 사업자인 이 보다폰은 1985년에 설립이 된 기업인데요. 세계 5위이자 유럽 1위의 이동통신 사업자입니다. 전 세계 69개국에서 3억 1,5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을 정도로 규모 면에서도 상당합니다. 이번 유럽 진출의 성공은 역시 미국의 중국 화웨이 제재로 인한 연장선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영국 등 이 동맹국들까지도 차세대 5G 이동통신망 구축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도 이 화웨이를 배제하고 기존 장비도 2027년까지 교체를 하기로 하는 등 탈화웨이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노키아와 에릭슨 등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이 유럽 통신 장비 시장에서 이 삼성전자가 수주를 따낸 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지난해 화웨이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이동통신 장비 시장에서 점유율이 2%포인트 하락한 약 20%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전년 대비 점유율이 2% 상승한 35%로 에릭슨이 차지를 했고, 2위는 1% 늘어난 노키아가 25%를 차지를 했습니다. 자, 에릭슨과 노키아의 이 점유율은 상승한 반면에 화웨이의 점유율은 하락한 건데, 자,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하향 추세는 서서히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화웨이의 안방인 중국을 포함하게 되면 아직까지 31.7%로 전체 점유율 1위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반증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틈에서 삼성전자의 최근 잇따른 이 통신 장비 수주는 나름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쉽지 않은 경쟁이긴 한데요.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이 통신 장비 시장에서도 곧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이동통신 시장도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5G를 비롯한 6G 이상을 생각해보면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시장 규모도 커지고 중요성도 더욱더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삼성전자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빅스 지수, 일명 공포 지수라고 하는데요. 변동성 지수를 살펴보시죠. 지난 팬데믹 이후로 계속해서 하향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의 압박으로 인해서 잠깐 출렁이기도 했었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변동성 지수가 낮다는 건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안정적으로 좋다는 의미이고, 쉽게 말해서 현재 지수가 16.39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미국의 헤지펀드 매니저들 100명 중에
85명 정도는 공격적인 투자를 지향하고 있고 15명 정도만이 이 시장의 변동성에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에 우려하고 있는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더 이상은 악재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원래 그렇잖아요. 자, 처음 금리 인상을 얘기하게 되면 시장은 즉각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계속해서 말을 하다 보면 좀 무뎌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효과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은 오히려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금리 인상은 양날의 검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저는 금리 인상 이슈는 단기 악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번 4차 산업혁명 사이클을 생각해 봤을 때 장기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정말 꿈틀꿈틀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2차 전지와 전기차 이슈들이 다가올 미래를 설레이게 하고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싶게 만들기도 합니다. 전기차는 이 반도체 시장이 또 한 번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천천히 가지만 꾸준히 상승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올해 1월 들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글로벌 반도체 관련주들 역시 최근 몇 달 동안 조정을 받고 있다는 말인데, 자, 삼성전자만 안 가는 게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한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바닥을 다지고 이제 다시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자, 조만간에 정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더욱더 많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쭉 늘려서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반도체 시장은 꾸준히 성장을 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전기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타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세상은 정말 많은 것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 멀지 않은 미래 말이죠. 그래서 꾸준히 반도체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에겐 삼성전자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세계 1등의 우리나라 기업이죠. 장기 투자 한번 해보시죠.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자,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017년 2분기에 매출 60조를 돌파한 지 4년 3개월 만에 70조 원을 달성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업계에서는 앞선 50조 원과 60조 원을 돌파한 후에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 선례를 제시하면서 다가오는 이 3분기 매출액 70조 원을 달성하고 서서히 꺾일 것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자, 지난 2012년 50조 원을 달성했을 때는 이 삼성의 스마트폰이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오르면서 실적을 견인했었고 2017년도에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해서 60조 원을 달성하기도 했죠. 자,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 변동의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 매출에 정점을 찍고 하락세를 이어오기도 하는데요. 제 생각엔 이번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난번과 다른 점은 상승 국면의 후반부가 아니라 전반부, 즉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는데 매출액은 벌써 70조 원에 도달할 만큼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최소 향후 1, 2년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되겠죠. 매출 80조 원을 넘어서는 것도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염원하고 있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이 있죠. 이게 향후 삼성의 100년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삼성의 새로운 먹거리이자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고 미래 성장성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삼성의 매출은 이 파운드리의 성장에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파운드리와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는 주문과 동시에 생산을 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의 사이클이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은 2030년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가능하다면 매출 100조 돌파도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삼성의 미래는 매우 밝고 견실할 것 같습니다. 5년쯤 아니면 10년이 지나 생각해보면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너무나 싼 가격일 겁니다.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보고 미리미리 선점을 해서 기다리는 것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곡차곡 모아가다 보면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날아가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는 날도 올 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